안녕하세요. 그냥 하작의 하작입니다. 오늘도 달리기와 맨발 걷기로 아침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침을 열어가시나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합니다. 매일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6월 26일부터 매일 유튜브 업로드 하자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지 뭐 하고서 올리고 있는데 7월 26일이 지났으니까 딱 30일,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이 지나고 와, 이제 며칠, 한 달이지 한 40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매일 영상을 촬영해서 올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님이 확실해요. 근데 이거를 매일 하는 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달리기를 매일 하잖아요. 맨발 걷기를 매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매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종종 매일 책을 매일 읽잖아요. 글쓰기를 매일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문장이라도 읽고 제 글을 어떤 방식으로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물 한 컵을 먹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이 닦고 물 먹기 매일 하는 거거든요. 장소가 어디라도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매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다짐이나 의지나 어떤 동기부여나 목적이나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럼 뭐냐? 좋은 느낌이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으면 매일 하게 돼요. 달리기도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해마다 책을 한 권씩 출간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처음 책 쓰기를 했을 때는 새벽에 책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매일 한 꼭지씩 쓰자를 목표로 했을 때는 4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4시에 일어나는 게 쉬울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냐면 글 쓰는 게 재미있을 때. 글 쓰는 게 재미있을 때는 4시에 일어나는 게 아주 몸이 가볍고 벌떡벌떡 일어나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쓰기가 막히거나 하기 싫은 마음이 딱 들면 영락없이 4시에 눈을 떴다가도 다시 잠을 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달릴 때 그 통쾌함, 또 달릴 때 막 떠오르는 생각들을 생각해내는 이 성취감, 내가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그 성취감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도파민이 팍팍 분출되는 그 느낌이 좋은 거죠. 그래서 달리는 거거든요. 새벽에 일어날 때 그냥 그게 좋으니까, 좋은 느낌을 맞이하러 가야 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튜브 처음 할 때는 그냥 하니까 조회수, 뭐 구독, 어떤 콘텐츠를 할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자 해서 하는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촬영하는 게 뭐 혼자 그냥 혼자 소보작 재밌거리이기도 하고 하루의 제 하작의 기록이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매일 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올리지, 뭐를 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또 한 번씩 들어가서 조회수가 몇 명인가, 어떤 게 조회수가 많은가 이렇게 보면서 조회수 좀 올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해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매일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유튜브가 이거 어렵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내 안에서, 밖에서 해주는 좋은 느낌은 의미가 없겠지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내지 못하고요. 그거를 외적 동기라고 하잖아요. 내적 동기.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동기, 내 안에서의 좋은 느낌을 받아야 그거를 지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외부에서 좋게 하는 느낌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보상이라고 하죠. 그런 걸.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게는 하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말이고요. 더불어 아이가 공부를 매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고 있고 학교를 매일 다닌다는 건 매일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태도, 상태에 놓여진다는, 환경에 놓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좋은 느낌이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공부가 재밌나요? 저는 재미있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달리기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달릴 때 제가 이제 이 발목 쪽으로 이렇게 뼈가 조금 약한 상태라 달리면 통증도 있고 처음 달릴 때는 그렇게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 달리고 싶고 또 달리다가 걷다가 달리다가 걷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숨도 차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와요. 어렵고 좋은 그 자체를 내가 해내는 게 좋은 느낌인 거지, 재미하고 좋은 느낌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쉽게 하고,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공부하는 게 가장 쉽다고, 공부가 쉽다고 저는 아이한테 말하지도 않고 공부를 재밌게 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 공부를 했을 때, 네가 그걸 해냈을 때 네 안에 좋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뭘 하면 보상, 네가 대학을 가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한다, 그런 먼 보상, 그리고 추상적인 보상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보상, 네가 뭘 하면 뭐 핸드폰 아이폰으로 바꿔줄게, 뭐 용돈 올려줄게, 이런 물질적 보상, 이걸로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학만 가면 공부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학 가면 대학에서의 공부가 더 깊고 더 넓고 방대하고, 그때 진정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 행위 자체, 그게 결과에 상관없이 좋은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좋은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해보니까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지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율성에 맡겨주는 거예요.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 단계에서 영유아기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달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수치심과 열등감이 커질 것이다, 생길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가 영유아기 때 그렇게 자율성과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좋은 느낌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수치심과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무엇을 할 때 좋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자율성을 어릴 때부터, 자율성과 주도성을 존중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공부 동안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해나가고 거기 안에서 자기가 성취감이나 좋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라고 매일 잔소리 하거나 뭐 방법을 알려주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다 좋습니다. 부모 마음 압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나 자율성과 주도성을 존중해 놓으니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공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그 성취감이 느껴진대요.
자기가 그거 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데 그거를 참아내고 하고 풀었을 때 그 느껴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과목에서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원 다니지 않고 성적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딱 목표한 성적을 이루어내는데 영어는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영어는 공부를 하지 않을까 봤더니 문해력도 되고, 그러니까 교과서나 수행평가나 학교에서 하는 건 정말 착실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좀 성적이 아주 못 나오는 건 아닌데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영어가 가장 싫다고 해요. 영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아이가 그 영어 공부하는 거는 유일하게 교과서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외에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영어 공부를 딱 교과서만 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이가 영어를 싫어해요. 왜 영어를 싫어하니 했더니 영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좋은 느낌,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왜? 다른 모든 것들은 암기해서 풀어가는 그 과정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영어는 단어를 그냥 외워야 되잖아요. 단어를 어원부터 공부하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실 부모도 줄 수 없고 걔도 어디 가서 배울 수 없고 아마 그 어원의 문화부터 이렇게 얘가 배워 나갔으면 재밌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단어를 하루에 뭐 몇십 개씩 외워야만 성적이 나오니까 단어 외우는 게 무료하게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외워야 하는 것에서 자기가 좋은 느낌, 그런 느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영어 공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 공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자기가 좋은 느낌을 느껴야 지속하는 걸 아니까. 아이한테 공부 잔소리를 하면 좋은 느낌으로 하다가도 부모의 잔소리가 옳은 소리, 부모 입장에서는 옳은 소리죠. 옳은 소리가 더해지면 아이가 하기 싫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하는 힘은 좋은 느낌을 자기 스스로 갖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해봅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일, 해보고 싶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해봐야 알아요. 해보다가 그냥 해보세요. 해보면 방법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리고 해보다가 아니면 말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거에서는 큰 돈이나 뭐 어떤 큰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큰 돈이 필요한 거라면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일은 아니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로 먼저 단련을 시켜놓고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일 있다면 그냥 하작입니다. 내일 만나요.